로마 남동쪽 산악 지역에는 볼스키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탓에 로마와 볼스키족은 종종 영토 문제로 충돌했다. 특히 볼스키족은 로마의 공화정이 들어선 이후 로마 남쪽 지역을 노골적으로 침범하며 약탈을 일삼았다. 당시 로마는 에트루리아와 라틴 동맹 문제에 집중하느라 볼스키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한때 볼스키족은 라틴군에 지원군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로마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획을 포기했다. 로마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볼스키족 영토로 군대를 파견했다. 예상치 못한 로마군의 침공에 볼스키족은 평화를 구걸했다. 그들은 주요 인물 300명의 자녀를 인질로 제공했다. 로마군은 전투 없이 철수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벗어난 볼스키족은 비밀리에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볼스키족은 헤르니키족과 동맹을 맺고 라티움 전역에 사신을 보내 전쟁을 선동했다. 하지만 레길루스 호수 전투에서의 패배로 사기가 꺾인 라틴족은 볼스키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라틴족은 볼스키족 사신을 체포하여 로마로 보냈다. 이와 함께 볼스키족과 헤르니키족이 로마에 대항해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로마 원로원에서 크게 만족했다. 로마는 라틴족에 대한 보답으로 6,000명의 포로를 돌려보냈다. 이에 라틴족은 감사를 표하며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반면 볼스키족과 로마의 관계는 점차 악화하여 전쟁 직전에 긴장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다. 공화정 초기의 평민들은 공직에 진출할 수 없었으므로 법과 정치에서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했다. 귀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통치를 했고 평민들은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전쟁에서 확보한 토지는 귀족들에게 대부분 배분되었다. 이는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전편에서도 언급했듯 평민들은 자비로 전쟁에 참여하고 나면 빚에 시달렸다. 당시 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신체적으로 제재할 권리를 가졌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평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귀족과 평민 모두 로마 시민 계층에 속했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주로 평민들이었다. 이로 인해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 같은 평민들 사이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갈등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했다. 평민들은 외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로마를 지키지만 정작 로마 내부에서는 같은 시민들에게 억압받는 현실에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평민들은 전쟁 중 적과 대치할 때보다 평화로운 로마에서 자유가 더 위태롭다고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할 때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삶으로 갈등은 더욱 악화했다. 나이가 지긋한 한 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포럼에 나타났다. 남루한 옷차림에 창백하고 여윈 그는 길게 자란 수염과 머리카락 탓에 야수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래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한때 백인대장이었다. 백인대장은 80에서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중급장교로서 로마 군대 조직의 중추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전투의 상처들을 보여주며 과거의 명예를 상기시켰다. 사람들이 그의 비참한 처지에 관해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 중 적의 약탈로 농작물과 가축을 모두 잃고 집은 불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로마 정부는 과세를 부과했고 결국 저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인해 빚은 계속 불어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지와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마저 채권자에게 붙잡혀가 채찍질을 당하며 처벌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에 남은 채찍 자국을 보여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의 이야기에 군중은 분노로 들끓었다. 곧 소란이 일어 도시 전역으로 확산했다. 분노한 군중은 원로원으로 몰려갔다.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집정관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급히 개입했다.
분노한 군중은 집정관들에게 항의하며 원로원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위험을 감지한 의원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원로원 의회가 성원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 결과 소요는 더 격화되었고 집정관들의 권위로도 민중의 소란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의원들이 원로원으로 모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태가 곧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원로원 내부와 집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경파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집정관은 소요의 주모자 한두 명을 체포하면 나머지는 진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온건파인 세르빌리우스는 타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원로원에서 논쟁이 한창일 때 한 라틴 기병이 전속력으로 로마에 도착해 긴급한 소식을 전했다. 볼스키족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포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로마 시민들은 두 가지 형태로 반응했다. 평민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신들이 귀족들의 폭정에 복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군적 등록을 거부하자고 부추기며 혼자 죽느니 차라리 모두 함께 죽는 것이 낫다 라며 격려했다. 한편 귀족들은 즉각 무기를 들어 적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민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원로원은 할 수 없이 온건파인 세르빌리우스 집정관에게 국가를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세르빌리우스는 원로원을 해산시키고 민회로 나아갔다. 그는 민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칙령을 발표했다. 누구도 로마 시민을 사슬에 묶거나 가두어 집정관의 군적 등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군복무 중인 병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서는 안 되며 그의 자녀나 손자를 체포해서도 안 된다. 칙령이 발표되니까 도시 전역에서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이 군적을 등록하러 나왔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형성되었다. 집정관은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가까운 곳에 진영을 설치했다. 로마인들의 내분을 알고 있던 볼스키족은 다음날 밤 로마 병사 중에 탈영자나 배신자가 나오는지 알아보려는 의도로 야간 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보초들이 경계 신호를 울리자 모든 로마 병사가 무기를 들고 대응했다. 이후 볼스키족은 더는 야간에 공격하지 않았다. 며칠 후 새벽 볼스키족은 로마 진영의 방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방어시설 곳곳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집정관은 반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분개한 병사들, 특히 채무자 출신 병사들이 공격 신호를 빨리 내어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집정관은 여전히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의 흥분과 전투 의지를 극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였다. 병사들의 전의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판단한 순간 집정관은 마침내 출격 명령을 내렸다. 로마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적을 향해 질풍처럼 돌진했다. 억눌린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첫 교전에서 판가름 났다. 적군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승리를 거둔 집정관은 병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비니족이 로마 국경 지역을 침범해 무차별적으로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라틴 전쟁 당시 독재관을 맡았던 아울루스 포스투미우스가 즉시 모든 기병을 이끌고 출격했으며 집정관 세르빌리우스는 보병 부대를 이끌고 뒤따랐다. 이 전쟁에서 로마군은 단 하룻밤 만에 사비니족을 격퇴했다. 다음 날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기대했다. 하지만 아우룬키족 군대가 진군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로마인들 사이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다. 이에 로마 평민들은 자발적으로 무장해서 집결했다. 로마군이 곧 아우룬키족과 단 한 번의 전투로 승리해서 전쟁을 종결지었다. 이처럼 평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헌신한 만큼 집정관 세르빌리우스가 전쟁 전에 한 약속을 지켜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강경파인 아피우스는 동료 세르빌리우스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고 했다. 그는 빚에 대한 판결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내려
채무로 인해 감금되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채무자들까지 채권자에게 넘겨 구금되게 했다. 이에 평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많은 사람이 세르빌리우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세르빌리우스는 평민들의 고통을 이해했으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동료 집정관과 귀족들이 평민들과 정반대의 태도를 고수해서 그가 뜻대로 할 수 없었다. 그는 중립적인 태도로 현 상황을 넘기려고 했다. 그러자 세르빌리우스는 평민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었고 동시에 원로원의 신뢰도 얻지 못했다. 귀족들은 그를 나약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집정관으로 보았다. 반면 평민들은 그를 기만자로 간주하여 아피우스만큼이나 미워하게 되었다. 결국 두 집정관은 시민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으며 임기를 마쳤다. 이때의 귀족과 평민의 대립은 곧 발생하는 성산 사건의 전조가 된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성산 사건과 호민관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경파와 온건파 두 집정관이 물러난 다음 해에 새로운 두 집정관이 취임합니다. 비록 작년에 여러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했지만 로마 외부 여러 부족은 여전히 로마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에서는 집정관들에게 병력 징집을 신속하게 해서 대응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평민들은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원로원에서는 평민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발레리우스 가문의 사람을 독재관으로 뽑습니다. 평민들은 일단 독재관을 믿고 따릅니다. 이번에도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귀족과 평민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급기야 평민들이 도시에서 철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